스토어로 시작을 하면 좋습니다. 우선 제가 사람들이 많이 쿠팡을 하니까 '나도 쿠팡으로 물건을 한번 팔아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쿠팡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둘 다 제가 해 봤는데 지금 하고도 있고, 근데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을 하라고 추천을 드려요. 물론 뭐 스마트 스토어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셨으면은 쿠팡이나 뭐 그런 것처럼 다른 플랫폼으로도 확장을 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을 추천을 드려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플랫폼 수수료랑 정산 부분이에요. 이거 보시면은 네이버는 평균적으로 한 4.8% 정도의 수수료를 떼가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떼가거든요. 이걸 보시면은 단순 계산하게 되면 2만 원에 같은 제품을 팔아도 아래 표처럼 네이버는 19,000원 정도의 판매 정산 금액을 받고, 그에 반해 쿠팡 같은 경우는 17,960원 정도의 정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사실 한 푼이라도 더 돈을 벌려고 부업을 시작하는 건데 수수료로 이렇게 돈을 많이 떼이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팔아도 쪼끔 더 많이 남는 스마트 스토어로 시작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빠른 정산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제품이 배송을 시작하고 택배사에 도착하면 이제 그다음 날 바로 결제 대금이 정산돼서 바로 입금이 돼요. 그러니까 장사를 할 때 사실 자금 회전이 빠른 게 좋잖아요. 그리고 그 수익금도 바로바로 일어나야지 계속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근데 이제 네이버랑 다르게 쿠팡 같은 경우는 정산 대금이 입금되기까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대략적으로 한 2달 넘게 소요가 돼요. 그래서 쿠팡이 웃긴 게 내가 판 금액을 내가 판 건데도 빨리 받고 싶으면 또 은행을 끼고 대출을 받아야지, 그래서 이자를 내고 해야지만 정산을 빨리 해 줘요. 그래서 당장 내가 부업으로 뭔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면 쿠팡보다는 네이버가 적절하다. 그리고 쿠팡에는 아이템 위너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 계실까요, 혹시? 쿠팡의 아이템 위너 시스템 내가 안다 1 번, 모른다 2 번. 한번 그 채팅 남겨 주시겠어요? 쿠팡의 아이템 시스템을 나는 안다. 들어봤다. 극혐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네, 이게 그 "사회적 문제다."라는 식으로 TV에도 많이 나오고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이 아이템 시서 그 위너라는 시스템이 뭐냐면은 쿠팡에서 만든 고유한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같은 제품을 판매자마다 다른 페이지가 아니라 하나의 아이템 페이지에서 판매를 하게 하고, 쿠팡은 그중에서 가장 저렴한 아이템을 아이템 위너로 선정을 해 가지고 가장 먼저 고객한테 노출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상품이 같으면은 해당 상품과 관련된 모든 리뷰랑 상품 문의는 그 하나의 아이템 페이지에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제품을 팔고 리뷰를 쌓고 노력을 해도 나보다 누군가가 100 원만 싸게 물건을 올려놓으면은 그 판매자가 아이템 위너로 노출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 제품은 고객들한테 잘 노출이 안 되고 내가 열심히 쌓은 리뷰랑 이런 것도 다 판매자는 판매자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판매자들이 이 아이템 위너 시스템 때문에 쿠팡을 좀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 때문에 약간 치킨 게임을 하고 가격 경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쿠팡의 단점 때문에 초보 판매자는 아무래도 네이버를 통해서 자신의 뭐를 구축하는 게 처음에 자리 잡기도 용이하고 장기적으로도 유리하다. 근데 네이버가 좋은 게 어 쿠팡이랑 다르게 그 판매자의 노력이 갑자기 무겁춤되는 정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품이 꾸준히 팔리고 리뷰가 쌓여서 상단에 올라가면은 그 랭킹이 변동이 잘 안 되거든요. 한 번에 없어지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 운영자들끼리는 이거를 건물주 아이템이라고 말을 해요. 예시로 보여드리는 제가 가지고 온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등록일이 2022년 4월이에요. 근데 리뷰가 3,300 개가 쌓여 있죠. 그리고 구매 건수도 거의 6,600 개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판매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구매 건수 같은 경우는 쭉 누적된 구매 건수가 아니라 최근에 있는 대략 한 6 개월치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6 개월치로 단순 계산을 하면은 이 개인 판매자는 이 페이지 하나로 한 달에 크록스를 거의 1,100 개 100 족을 판매를 한 거죠. 그래서 제 말을 못 믿으실까 봐 진짜 구매 건수랑 예상 매출액을 가지고 왔어요. 보이시죠? 이거 한번 보이시겠어요? 이 판매자는 이 페이지 하나로 일 주일에 크록스를 몇 건을 판매하는 거지? 257 건을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 매출로 계산하면 일 주일에 약 846만 원이고, 하루에 이 개인 판매자는 하루에 이 페이지 하나로 120만 원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연금 페이지 딱 하나로 한 달에 단순 계산해 보면은 약 3,400만 원의 매출이 생기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이미스 아세요? 이미스? 이미스라는 브랜드를 내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1번. 이미스 나 모르겠다. 2번. 한번 댓글 채팅 달아주시겠어요? 2번. 모르는 분도 꽤 계시네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뭐예요? 모르는 분들 꽤 계시는 브랜드입니다. 근데 이미스라고 해서 지금도 보시면은 아는 분들만 알고 모르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도 많고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 제품도 올려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 개인 판매자분은 이미스 모자를 팔아가지고 등록한 지 2023년에 등록하셨네요. 근데 요거 하나로 한 달에 구매 건수가 아까 6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구매 건수 5,000개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걸 한번 볼게요. 하루에 190만 원 매출. 일주일에 342건이 판매가 돼가지고 일주일에 매출이 이 페이지 딱 하나로 1,300만 원 정도가 찍히는 거고 이 연금 페이지 딱 하나로 한 달에 대략 6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대박이죠. 방금처럼 나는 이미스라는 걸 모르는 브랜드 사람들도 있는 브랜드인데도. 그래서 사실 만약에 뭐 이런 페이지를 내가 10개 만든다 하면은 좋은데 10개도 가능은 한데 힘들면 그냥 접어두고 내가 딱 2개만 만든다 하면은 한 달에 그 페이지 2개로 1억을 버는 거예요. 1억. 근데 이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분들은 뭐 크록스랑 이미스 관계자들 판매처 아니고 개인 판매자들이에요. 계약한 대리점이나 브랜치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페이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가 반대로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임대료를 다달이 받아서 생활을 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서장훈님처럼 건물을 살 28억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건물을 살려면은 그 사게 되면서 발생하는 각종 세금, 그리고 건보료도 때려 맞겠죠?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사람을 관리해야 돼요. 임대인들을 관리를 해야 합니다. 건물로 월세를 받으려면은 좀 복잡하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네이버 검색 상단에 노출되는 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분 누구시죠? 이분 장범준님의 벚꽃 엔딩처럼 연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상단에 제품이 노출되면은 상단 제품이 주로 팔리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건물주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면은 다달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연금을 체험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제품을 판다고 하면은 아까도 물어보신 것 같은데 가격 경쟁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정가보다 내가 무조건 싸게 가지고 와야지 팔리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의 강점이랑 본질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저가가 아니어도 판매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 제품 등록일이 2021년 9월이에요. 그러면은 3년 전에 등록을 한 건데 구매 건수가 아까 뭐라고 했죠? 최근 6개월. 6개월 동안 팔린 건수예요. 6개월 동안 3,000건이 팔린 거죠. 그러면 한 달에 500쪽. 크록스 500쪽을 이분이 파셨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완전 뭐 상단 노출 페이지도 아니에요. 뒤에 있는 거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근데도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페이지에 있는 요 제품을 볼게요. 크록스 바이아밴드 클로그 화이트 컬러 270 사이즈 M9W11 이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같은 네이버로 최저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같은 컬러 화이트 크록스 클로그 바이아밴드 M9W11 보시면은 아니잖아요. 같은 디자인, 같은 컬러, 같은 사이즈인데 가격 차이가 2만 원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페이지를 가지고 계신 주인분은 이거 하나 팔아서 하루에 2만 원을 버는 겁니다. 근데 2만 원 더 벌면은 한 달에 60만 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맨 앞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아야지 집을 겨우 산다고 하는데 그냥 이런 페이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월급은 저축하고 연금처럼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스마트 스토어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스마트 스토어는 소자본으로 가능하다라는 점이에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가게를 얻어가지고 무언가를 팔고 싶으면은 가게를 구하기 위한 보증금, 월세, 관리비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무료로 누구나 오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해도 리스크가 적어요. 그리고 이제 지마켓 11번가 위메프 이런 것처럼 판매 그 플랫폼 수수료도 되게 적어요. 그리고 한 푼이 아까운 판매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것도 되게 큰 이점이라는 거.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하루 동안 단 한 번도 내가 네이버 안 들어가 본 적 있다. 나 네이버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다. 계실까요? 집중해 주세요. 그 Q&A는 이따가 다 받을 거거든요. 네.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신 분이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는 못 보셨어도 네이버는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날씨를 찾아도 네이버, 뭐 맛집을 찾아도 네이버. 그러니까 네이버는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인 1등 포털 사이트이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는 그 네이버 검색 기반의 쇼핑 플랫폼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검색량이랑 트래픽이 몰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트래픽이 몰리는 곳에서 자리를 잡아야 많은 판매 기회를 잡을 상황이 생긴다. 그리고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스토어를 오픈하고 물건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돼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것을 개인 판매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개인 판매자로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오픈마켓이나 쿠팡에서 물건을 팔려면은 사업자 등록을 먼저 내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필수거든요. 근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아이디만 내가 가지고 있다 하면은 지금 수업 끝나고 바로 당장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오픈하는 게 덜 손해입니다.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국내 부업 인구수만 대략 한 54만 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에 같이 회사만 같이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동료들도 다 몰래 부업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스마트 스토어 입점하는 거랑 사업자 등록하는 거 다 보여드리려고 시험까지 준비를 했는데 그거 하면은 강의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시작하기 전에 뺐고 그거 뺀 거는 다 따로 이제 전자책으로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 다 들으시고 이번 강의 다 들으시고 마지막에 전자책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직장인 부업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부업이거든요. 내가 만약에 부업으로 다시 일을 시작한다면 회사와 어떻게 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루틴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업무 시간에는 업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에 혹시 상품 문의가 오거나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걱정이 생기실 것 같은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네이버 톡톡이라는 채팅 상담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그 설정에 들어가서 업무 가능 시간이랑 요일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톡톡 상담을 자동화해 두면 되고 상품 문의하는 답변 시간을 설정을 둔 다음에 내가 그 일을 하는 시간, 뭐 9시부터 6시까지는 답변이 어렵고 퇴근 이후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공지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근 전이나 퇴근 이후에 주문서를 정리를 하고 CS를 답변하고 제품 포장하고 편의점 택배로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인인 내가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업무를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것도 누구나 가능한 발전 테크트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 제가 오른쪽 아래 사진 요거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편의점 택배 손장이 이만큼 쌓일 때까지 편의점 택배를 이용을 했었습니다. 처음 운영하실 때는 보통 택배 수량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편의점 택배로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퇴근 이후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서 제품을 보내시면 되고 이 편택을 이용해서 보내다가 출고량이 점점 늘어난다 하면은 그때 이제 내 택배사랑 계약을 하게 돼요. 택배 수량이 한 달에 한 100개 정도, 하루에 한 3개씩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 생긴다 하면은 계약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추천하는 택배사는 대한통운, 롯데, 로젠택배고 요 왼쪽 사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가 집에서 직접 택배 포장을 해둔 실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진은 집에 제품 둘 공간도 부족하고 직접 포장하기에도 감당하기 어렵다 해가지고 3PL 업체랑 계약을 맺은 사진인데 3PL이라는 거는 그냥 제품 보관이랑 배송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관만 해주는 창고도 있고 물류만 대행해 주시는 곳도 있고 포장까지 해주시는 곳도 있고 단계별로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맡기게 되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제품 업로드랑 CS에만 집중을 하고 제품 보관 관리랑 배송 같은 경우는 외부 업체한테 아웃소싱을 하는 거죠. 배송까지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은 직장인분들은 조금 더 손쉽게 일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의 발전 단계에 맞춰서 택배 배송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스마트 스토어 브랜드 중에 가장 큰 장점이 풀 오토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제가 올 상반기에 다른 일로 되게 바빴어가지고 스마트 스토어 자체를 아예 못 들어간 적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매출을 취합을 하려고 들어가 봤는데 상반기 스마트 스토어만 매출만 7.8억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는 스토어에서는 다 브랜드 제품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 오토로 돌릴 수 있고 매출 상방이 막혀 있지 않고 장기적으로 내가 사업화 플랜까지 가능한 것은 스마트 스토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부업 단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 전업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강의 맨 마지막에는 제가 늦은 시간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도 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지금 여러분들처럼 처음에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 단계에서는 직장 이외의 시간을 활용해서 주문 처리하시거나 편의점 택배 이용해서 택배 발송을 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려울 게 없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만의 쇼핑몰을 하나 구축을 하게 되면은 매출이 서서히 오르게 되거든요. 그럼 이때쯤에 이제 택배사랑 계약을 하게 되겠고, 이쯤부터 퇴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저 점차 업무량이 많아지게 되면은 재고랑 포장, 배송 담당을 하는 업체한테 배송 단계를 아웃소싱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은 제품 포장이랑 CS를 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업무량을 조절하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정직원을 고용을 하면서 본인은 업무 시간을 좀 줄이고 한 사업체의 큰 그림을 그리는 대표로서 사업을 운영해 갑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현재 몰 운영 전반은 아르바이트생이랑 직원들한테 맡기고, 저는 사업체의 큰 그림을 생각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을 쏟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호주의 오페라 하우스가 보이네요. 요거는 제가 일부러 찾아서 넣었는데, 제가 이제 호주 한 달 살이 가니까 그 모습이 되겠죠. 여러분들도 시작하면 똑같이 가능하다라는 거. 제가 힘들 때 봤던 명언인데, 시작하라. 그 자체가 천재성이고 힘이며 마력이다. 괴테. 자유로운 인생의 단계까지 가는 것도 결국 시작을 했다는 것부터였다는 거 꼭 명심을 하시고, 이제 2024년이 9월이 다가오니까 4개월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내가 뭐라도 하나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것 말고 브랜드 유통부터 먼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진행을 했던 1기가 끝난 지 이제 거의 한 3주, 4주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1기의 성과가 어땠을지에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1기 분들의 실제 브랜드 유통 성과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1기 시작 전에 수강생분들의 수준을 제가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은 보이는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70%, 상품 등록 안 해보신 분들이 80% 이상이었어요. 근데 됐을까요? 네. 제품 올리자마자 판매가 일어난 분들이 계세요.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아직 배송까지 진도가 안 나갔다. 그래서 발송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도 몰라서 도움을 요청드린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3주차 강의를 하고 4주차 때 저희가 주문 처리 방법을 알려드리는데, 그걸 알려드리기도 전에 주문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분도 나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제가 수업에서 거래처 뚫는 방법도 그 대화 대본을 알려드리거든요.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누구나 다 알만한 유명한 브랜드 물건을 할인가로 꾸준히 받기로 하신 수강생도 계셨습니다. 이 매장이랑 얘기가 잘 돼가지고 물건 소량을 받게 됐다. 그래서 금액을 저렴하게 받게 될 예정이다 하셨던 분도 계시고, 수업이 끝난 지 6일밖에 안 됐을 때 주문 5건 들어오신 수강생도 있고, 하나 팔아서 순수익 37,000원 남기신 분도 계시고. 근데 이게 공산품 닭 등에서 절대 하나 팔아서 4만 원 남길 수가 없습니다. 브랜드 유통이니까 가능한 거고, 이 수강생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이렇게까지 다 떠먹여주는 강의는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분 후기 보면은 제가 그 돈 많이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한 푼 더 벌려고 부업하는 건데 돈 쓰면 어떻게 돼요? 돈 쓰지 말라고. 보증금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시라 해가지고 최소한의 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책, 카드 이런 것도 다 추천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수업 끝난 지 4주 정도 됐을 때 매출 현황을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1기예요. 1기 첫 뽑기 쓰고 아직 끝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분 그 4주차 됐을 때 매출이 420만 원이었고, 지금은 다들 오르셨을 거예요. 지금 이분은 182만 원, 또 161만 원 매출이 있으시고, 이분은 97년생 20대 여성분이신데 수업 끝나고 제품 페이지 딱 하나로 한 달에 230만 원 매출 달성하셨어요. 마진율은 20% 정도 가져가십니다. 그래서 1기 수강생분들의 평균적인 마진이 20%에서 한 30% 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연금 아이템의 초석을 다졌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내가 게을렀기 때문에 한 상품으로 이 매출을 냈다. 가격 대비
해지하인 강의는 이런 게 처음 봤다. 약간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다 다른 분들이세요. 다른 수강생분들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141만 원, 137만 원, 그리고 136만 원 매출 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매출 87만 원, 52만 원, 42만 원, 33만 원씩 매일매일 돈을 매출을 내고 있는데 명심하셔야 되는 게 수업 끝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1기고요. 근데도 이렇게 다들 매출을 잘 내고 있다. 상품 페이지 한 개로 벌써 한 달 매출 420만 원 찍으신 분 계시잖아요. 근데 이 페이지를 하나로 이렇게 매출했는데 그럼 한 개만 더 만들면 840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개를 만든다? 그러면 1,680만 원 매출이 되는 거거든요. 참고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리뷰랑 판매 건수가 쌓일수록 판매 속도가 더 가속화돼요. 그렇게 되면 이분은 이 속도로 가면은 곧 억대셀러가 되는 겁니다. 수업이 끝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수강생분들은 매일매일 돈을 벌고 계신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지금 매출 나시는 것처럼 꾸준히 속도를 꾸준히 하게 되면은 제가 남자친구한테 제일 먼저 알려줬잖아요. 그 남자친구, 연기 수강생인 제 남자친구, 제가 연기라 그래요. 연기로 배움을 받았다 해가지고 남자친구처럼 연매출 8억 억대셀러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1기분들의 그 판매 비율을 얘기를 드리려고 해가지고 3주차 과제 완수자 수 대비 실제로 매출 성과가 있으신 분들의 비율은 80%다.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만 잘 따라오시면 매출은 무조건 날 수 있고 어렵지 않으니까 잘하겠다, 나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규 강의 같은 경우는 4주차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올인원 강의랑 베이직 강의 모두 녹화본으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 날짜마다 녹화 파일을 전달 드릴 거예요. 그래서 1주차 같은 경우는 브랜드 유통이랑 친해지는 주차예요. 그래서 여기서 팔리는 아이템 찾는 방법을 조금 더 디테일하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냥 올린다고 절대 팔리지 않습니다. 제목 키워드 잘 잡고 상위 노출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거 맞춰서 올리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 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상품 등록도 하나씩 같이 해볼 거고 과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하라 해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 과제를 내고 그 과제 피드백을 해드려요. 그리고 2주차 때는 설득력 있는 상세 페이지를 구성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써라 그냥 아예 정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광고 세팅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 제가 한 달에 네이버 광고비만 거의 500만 원도 써본 적이 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한 효율적인 광고 운영 방법도 말씀을 드릴 건데 저를 그냥 여러분들은 저를 레버리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유통을 하려면 또 가장 중요한 거 정품 소명 방법도 있죠. 이것도 하지 않으면 판매가 어려운데 제가 빅파워몰을 3개 운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터득한 정품 소명 방법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2주차 때도 안 하실까 봐 상품 등록 과제 내드리고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3주차 때는 본격적으로 연금 아이템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적어도 하나의 연금 상품 페이지는 완성을 해볼 거고 정말 따라만 오면 하나 완성할 수 있도록 제가 다 과제를 내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할인가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소싱처 그리고 오프라인 소싱처도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제 거래처 위치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주소도 다 적어드려요. 거래처 뚫으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은 다들 망설이시거든요. 근데 그때 참고할 수 있는 실전 대화 방식이랑 사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백화점 입점된 그 브랜드 뚫으신 수강생분도 아까 보셨잖아요. 그래서 3주차에도 매 주차마다 과제가 있어가지고 특별 과제를 드립니다. 이것도 꼭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4주차 때는 주문 처리 방법이랑 제가 뭐를 여러 개를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실제로 겪었던 위기 상황들 제가 스토어 몰을 가퇴점, 퇴점, 강제 퇴점 다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의만 들으면은 제가 4년 동안 했던 그런 시행착오들을 다 뛰어넘는 걸 수 있도록 저를 레버리지만 하시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단순히 그냥 부업으로 돈을 조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도 오셨겠지만 저는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화에 필수적인 툴이랑 직원 관리, 물류 관리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이번 브랜드 유통 강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직 패키지랑 올인원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돼요. 베이직 패키지는 녹화본 강의를 전달해 드리고 녹화본은 3개월 동안 무제한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그리고 강의 교환 자료가 거의 600페이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도 드릴 거고 쇼핑몰 운영에 필수적인 마진 계산기 그리고 CS 단골 질문 답변 탑10 리스트업해서 드리고 네이버 톡톡 설정할 때 안내 메시지 설정할 수 있는데 좀 편하게 하시려고 템플릿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반품 교환 응대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대응 템플릿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인원도 9월에 녹화한 최신 버전으로 녹화본을 드리고, 그리고 베이직 패키지에 있는 구성을 모두 다 드리면서 여기서 3개월 동안 제가 1대1을 무한으로 피드백을 해드리고, 또 함께하는 수강생분들이 정보 공유하실 수 있도록 강의 기간 동안 수강생 커뮤니티 단톡방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브랜드통으로 성과를 잘 내신 전문 코치님들도 상주에 계실 거고, 그래서 질의응답 같은 경우를 저 혼자 받는 게 아니라 코치 세 분님이 같이 함께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주마다 따라하면 성과가 날 수밖에 없는 매주 실천 과제를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과제를 그냥 내는 거 끝 아니라 과제 첨삭 다 해드리고 1대1로 피드백을 다 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강의를 들어봤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1대1 피드백을 다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3개월 무한 피드백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거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워서 꿈나무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못할 수 있을 것 같다 했더니 꿈나무님이 도약에서는 다 해주셔야 한다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어렵게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피드백 없이 만약에 내가 브랜드 유통 들어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혼자 하게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하면서 이제 자신만만하게 시작을 하지만 상품을 찾는 것부터 어떤 제품을 올려야 될지 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팔리는 제품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또 모르겠고, 스토어를 오픈을 할 때 사업자 등록 어떻게 해야 되지? 네이버 아이디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스토어 카테고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모르는 거 투성일 거예요. 약간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도 되게 혼자 하면 버겁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상품을 등록합니다. 상품 등록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등록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네이버 기본 규정이나 썸네일 구성, 상위 노출을 위한 방법 모르십니다. 또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거 같은 경우는 정품 소명도 해야 되거든요. 그 브랜드 유통 같은 경우는 이 정품 소명. 그렇기 때문에 이 정품 소명하는 것도 메일을 받으면 당황을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시고 하고, 그리고 또 스토어를 세팅을 합니다. 하는 것도 이것도 뭐 스토어 로고도 모르고 나 포토샵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 상세 페이지도 못해 하시는데, 만약에 저랑 함께 하게 되면은 1대1 피드백이 있다 하면은 제품을 소싱하는 방법, 그리고 제품을 찾는 방법까지 기준을 말씀드리고,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통신 판매 신고 방법, 그리고 세금 혜택. 이거 사실 이거 진짜 좀 크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거를 저는 몰랐어요. 주변에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저는 그냥 맨땅에 헤딩한 케이스여가지고 돈을 날렸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알려드리고, 같이 제품을 등록하는 과제, 그리고 과제에 대한 피드백 수정해달라, 그리고 상위 노출을 위한 필요한 그 요소들 짚어드리고, 정품 소명 방법들, 그리고 네이버에 메일을 어떻게 보내야 된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스토어 로고는 어디서 무료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까지 제가 다 함께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문이 안 들어오게 아니라 이분처럼 즉각적으로 매출이 나게 되는 거죠. 근데 1대1 피드백이 들어가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수강생분이 제품을 올렸는데도 그 유입이 안 된다 해가지고 저한테 피드백을 요청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딱 보고 개별 페이지를 피드백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뭘 더 잡아달라, 그리고 제가 알려드렸던 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라 라고 수정을 요청을 해드렸더니 같은 날에 바로 판매가 일어났습니다. 피드백대로 수정을 하니까 판매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수정하니까 팔렸다, 브랜드 유통이라 가능하다라는 반응이 있었고, 그리고 이분은 다른 분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도 피드백을 요청을 해주셨어요. 제 스토어인데 고칠 점 부탁드립니다 해가지고 스토어를 딱 주셨어요. 제가 여기를 제품 페이지를 개별 피드백을 해드렸어요. 여기를 많이 잡아주세요 하고 수정을 하니까, 또 여기도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피드백을 하고 수정을 하니까 바로 3일 뒤에 판매가 일어났습니다. 피드백대로 수정을 하니까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차마다 제가 따라하면 성과가 날 수밖에 없는 과제도 내드리는데 하나도 빼먹지 않고, 이거 다 제가 댓글 단 거거든요.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댓글 답니다. 피드백 드리고, 과제 안 하면은 이거 제가 보낸 메시지예요. 과제 안 하면 하라고 보냅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은 지금 완료하세요. 지금 하지 않는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자책하며 오는 불안이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픈하세요 라고 압박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누군가가 멱살 잡고 끌어주길 바란다면은 제 피드백이 도움이 되실 거다. 그리고 이제 과제도 대충 잘했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고쳐야 할 점이 있잖아요. 왜냐면 그거가 수정이 돼야지 잘 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과제를 완수했다가 아니라 그 제품이 잘 팔릴 수 있게, 잘 할 수 있게 도와드려요. 상품 등록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하세요?
수정 사항이 좀 있죠. 많죠. 한 분당 이거 다 한 분씩인데 요것도 수정하세요. 수정하세요. 이것도 수정하세요. 다 제가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를 하면서도 그냥 과제를 해야지 궁금한 점이 생겨요. 과제를 안 하면 궁금한 점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이분은 한 분이 질문을 주신 건데 이렇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아니면은 A가 나을지 B가 나을지 아니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나요? 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이럴 때도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바로 해결을 드려요. 제가 괜히 빅파워몰 3 개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피드백도 반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제가 꼼꼼하게 봐드리려고 하니까 수강생분들이 다 아시더라고요. "늘 꼼꼼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 코멘트 해 주셔서 감사하다. 꼭 4주 동안 꼼꼼하게 해 주셨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리고 또 스마트 스토어 브랜드 유통을 하게 되면은 애매한 궁금점들이 또 많이 생기기도 해요. 아 그리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지재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재권이 혹시라도 날라오면 어떡하죠? 근데 원래 지재권은 안 날라와요. 제가 4년 정도 운영을 해 왔는데 4년 동안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받았어요. 딱 한 번. 근데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운영하는 중에 이제 1기 수강생분이 나온 게 아니라 수업이 끝나고 이제 8 월쯤에 수업이 다 끝나고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지재권 문제가 날라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소명을 해야 되는지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연락이 왔거든요. 요것도 제가 함께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페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하시고 매출 보내시면 됩니다. 이거 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해 가지고 수정을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난번 지재권 문제 잘 해결되셨나요?" 다 네. "소명 종료라고 뜨더라고요." 라고 하셨고 이 페이지 확인해 보니까 지금도 구매 건수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저랑 함께 하면은 만약에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 문제 그런 것도 함께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셔도 된다.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브랜드 유통을 하다 보면은 애매한 궁금점도 생길 수가 있어요. 보통은 제 수준에서 답변이 다 가능한데 그 이외의 궁금한 점은 제가 대신 직접 전화해서 확인을 해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관할 구청에서 문의를 해 보라 했는데 여기서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궁금한 점 그냥 제가 답변을 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내가 파워 아이다. 나 전화하는 거 무서워. 나 콜 포비아 있어." 아니면은 "나 걱정이 많아." 하셔도 저랑 같이 한다면은 제가 함께하는 그런 피드백이 있다 하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보통은 시중에 브랜드 유통 강의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유통 강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의가 최소 한 200만 원이 넘어요. 저도 이걸 수강 신청을 해 봤었거든요. 근데 2년 전에 강의를 했던 게 220만 원이에요. 근데 뭐 별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제가 아는 내용 그대로였는데 22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요거를 지금 들어보려고 해도 250만 원이에요. 그리고 브랜드 유통은 애초에 여기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처럼 아는 사람들끼리만 공유를 하고 싶어 해서 강의도 많이 없고 좀 가격도 비싸요. 그리고 이제 제가 2년 전에 들었던 강의가 똑같은 게 지금은 좀 더 올라서 300만 원, 300만 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 유통 같은 경우는 판매자들이 이 시장을 좀 넓히고 싶지 않아 해서 강의를 많이 하지도 않고 한다고 해도 약간 소규모로만 해서 마감을 딱 쳐 버려요. 그래서 왜냐면 브랜드 유통 판매자들도 다 이게 꿀통인 거 아니까 다들 자기만 꿀 빨고 싶지 남들한테는 잘 안 알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 브랜드 제품 판매하는 거 전자책으로 판매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전자책이랑 그 피드백을 딱 2번밖에 안 해요. 2번 기회만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메일 피드백 딱 2번인데 이게 84만 원이더라고요. 저희는 3 개월 무제한이다. 무제한 그 피드백 기회를 좀 잔뜩 활용하셔라. 그래서 이제 강의 가격은 베이직 패키지는 이제 정가가 120만 원인데 할인해서 69만 원. 근데 올인원 같은 경우는 정가가 300만 원인데 139만 원인데 지금은 얼리버드 수강 신청 할인이어 가지고 30만 원을 추가로 할인을 해 드려요. 그래서 109만 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1기 때는 오픈하자마자 3분 만에 마감을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만약에 관심 있으시면은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 기도 할지 안 할지도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근데 또 이제 무료 특강을 늦게까지 들어 주신 분들 라이브 참여자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할인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 할인 혜택. 그래서 선착순 50 명으로 무료 특강 참여하시는 분들 선착순 50 명으로 올인원을 10만 원 추가로 더 할인을 해 드려서 최종으로는 99만 원입니다. 99만 원인데 이거가 이제 그냥 들어가서 구매하면은 109만 원이 떠요. 왜냐면 무료 특강 참여자들한테만 이렇게 해 주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할인 쿠폰 이름을 쓰셔야 돼요.
이거 캡처해 두시고 만약에 결제하실 때 쿠폰 등록하실 때는 두이 특강 할인 이거 적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99만 원으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요것도 이 가격은 선착순 50명에 한정돼서 무료 특강 할인 쿠폰이 발급됐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제가 이거 하는 것도 동종업계 대표님들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욕을 좀 많이 먹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블루오션이고 사실 남들은 아예 브랜드 유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도 못 하는 건데 근데 이거 지금 2기 같은 경우는 기다리신 분들이 되게 좀 많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다음 기수는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브랜드 유통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거 해 보고 싶다. 나 해 보고 싶고 이거 시작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 기수를 한다고 해도 지금은 이제 특별 할인가로 많이 맞춰 드린 건데 가격이 다음 기수에는 올라갈 것 같아요. 1기 때보다도 2기가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 미만으로 수강이 가능한 것은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1기 때도 이제 3분 안에 마감이 됐다. 추가로 이제 올인원 수강생분들 대상으로 매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강하고 매출 난 금액대로 1등은 신세계 상품권 20만 원, 2등은 15만 원, 3등은 10만 원, 4등은 5만 원. 그리고 또 5명만 챙겨드리기에 좀 너무 섭섭하실 것 같아서 5등부터 10등까지도 챙겨드리려고 그분들은 치킨 상품권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나 하고 싶고 나 매출 성과 내고 싶다 하면은 수강하고 열심히 하면은 제가 잘 하시라고 매출 이벤트 상품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리뷰 이벤트 PDF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브랜드 유통 정보방 있잖아요. 저희 정보방 1 있고 정보방 2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정보방에다가 글자 수 30자 이상으로 후기 작성해 주시고 도약에 여기 공지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도약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있거든요. 여기로 작성하신 후기를 캡처해서 사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20페이지의 전자책 PDF를 증정해 드릴 건데 PDF 전자책 파일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어 가지고 이 화면은 캡처를 지금 해 두시거나 비밀번호 저장해 두세요. 1599753입니다. 이거 전자책 비밀번호예요. 이거 캡처할 시간 잠깐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비번이 안 보여요? 비번이 안 보인다. 와, 이런 비밀번호를 안 보인다. 알겠습니다. 제가 비밀번호 보여드릴게요. 1599753 비밀번호예요. 1599753 1599753번이에요. 네, PDF 비밀번호. 이거 캡처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Q&A 받기 전에 잠시만요. 이거 근데 결제하시는 분들이 결제하는 방법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거 특강 할인 쿠폰 적용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잠시만요. 여기서 어떻게 잘 보이시나요? 이 도약 홈페이지? 여기서 강의를 들어갑니다. 강의. 그러면은 여기 초특가 얼리버드 여기 뜨거든요. 이거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셔 가지고 올인원 누르면은 109만 원이에요. 이게 얼리버드 가격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무료 특강 할인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한 다음에 구매하기를 눌러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쿠폰 번호가 떠요. 그럼 여기다가 do it 특강 할인이라고 코드를 확인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할인 금액이 10만 원 뜨거든요. 그럼 99만 원이에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내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겠다 하시면은 신용카드를 체크를 하시고 여기에 전체 동의 하신 다음에 결제하기를 눌러주시면은 결제하는 칸이 뜨거든요. 링크는 여기 위에 있어요. 이 강의 신청하는 URL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체 동의 누르신 다음에 예를 들어 현대카드를 쓴다. 그럼 현대카드 체크하시고 나는 할부하고 싶다. 그럼 할부 12개월 하고 다음 해서 앱카드 결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결제하시면 되고 두이 특강 할인이라는 코드 꼭 적어 주셔야지 된다는 거 여기 두이
특강 할인. 이거 꼭 적어 주셔야 돼요. 이거 하셔야지 99만 원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는 리뷰 이벤트 요것도 캡처해 두셨죠? 이것까지 하시고 Q&A 본격적으로 받기 전에 저희가 이제 자주 묻는 질문 9가지를 좀 정리를 해 봤어요. 지금 보면서 단톡방이랑 이렇게 쭉 보면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내가 지방이라서 혹은 집 근처에 이런 매장들이 잘 없다. 그러면 나는 못 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제 가능합니다. 제가 오프라인 말고도 소싱이 가능한 온라인 소싱처들 말씀드렸고 그것보다 더 많은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충분히 소싱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일기 수강생분들 중에도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무리 없이 그걸 다 품절이 됐나요? 잠시만요. 아 아 그런가요? 네네. 우선 질의응답부터 얘기를 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온라인 매장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일기 수강생분들에서도 지방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무리 없이 매출 성과를 내셨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러면은 세일 기간만 노려야 되나요? 세일이 끝나면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판매처에서 동시에 판매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해당 매장에서 세일이 끝났다고 해서 그 제품을 내가 영영 못 구하고 구할 수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판매처들을 확인을 해서 비슷한 가격에 제품을 구할 수 있고 또 이제 정규 강의에서 더 많은 판매처들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게 또 세 번째로 질문을 주시는 게 그러면은 "제품이 팔리면은 내가 매번 사러 발품을 팔아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1 번과 같은 맥락의 질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물리적으로 어렵다 하면은 온라인 소싱처들을 이용하시면 되고 말씀드리는 제가 소싱 방법들은 다양한 제품 소싱 방법 중에 일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품을 팔지 않으셔도 되고 제품을 충분히 매입해서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진이 얼만가 그것도 궁금 많이 하시는데 대략적으로 20% 에서 한 3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왜냐면 직장인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회사면은 어떡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겸업 같은 경우는 연수익이 2,000,000 원이 초과하지 않으면은 회사에서 몰라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은 그 코레일 기관사시거든요. 기관사신데도 이걸 하고 계세요, 그 셀링을. 그래서 그분도 아직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게 마케팅. "마케팅을 진짜 안 해도 되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 제품을 알리는 비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는 마케팅 비용은 이미 다들 그 브랜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떼다 파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 광고나 뭐 상위 노출을 위해서는 네이버 CPC 광고를 잘 알아야 차라리 그걸 잘 알아야 하지만 그 "마케팅은 안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너무 걱정하실 포인트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질문하시는 게 "가격 경쟁이 심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네이버 얘기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저가만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 네이버의 그 구성이. 그래서 가격이 잠시만요. 마감인가요? 네. 쿠폰 아직 사용 가능하대요. 그리고 괜찮으시죠 다들? 네. 그래서 네이버는 그 최저가 경쟁이 아닙니다. 쿠팡이랑 달라요. 저렴하다고 많이 팔리는 게 아니고 상위 노출이 되고 남들과 차별화가 되면은 그때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위 노출하는 방법도 수업에서 다 알려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기 수강생분 중에 어떤 신생 브랜드 그냥 올리자마자 1등 먹으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이미스 브랜드에서도 1 페이지 중반까지 유입하신 분도 계시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질문하시는 게 "얼마나 하루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나요? 어렵진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 끝나고 한 2 시간에서 3 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혼자 하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멘토가 있는 게 중요한 거고 내가 하기 싫을 때
그래서 제가 이끌어 주는데 힘들 거 없고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되고 3 개월 동안 무제한으로 그 피드백을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1 기 수강생분 중에는 그냥 심적으로 힘드신 분이 저한테 연락 주신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냥 저랑 같이 잘 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해 주셔도 된다. 그리고 이제 다음 어 9 번으로 질문 주시는 게 "아 진짜 블루 오션인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블루 오션이냐. 근데 이것도 다시 그냥 생각해 보시면은 나이키랑 아디다스를 주변에 판매하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지 않아요? 근데 그 주변에 사실 스마트 스토어 시작해 본 사람은 있지 않아요? 1-2명 정도? 근데 그중에 나이키 신발이랑 크록스 신발 팔아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팔 수 있는 것 자체가 모르는 사람이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강의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지금 다 결제 잘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안 되는 거 있으면은 남겨 주시면은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Q&A 조금 받고 그다음에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너무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Q&A 있으시면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업의 질은 그 베이직이랑 올인원 다 동일합니다. 같이 녹화본 실시간으로 녹화된 거 9월 달에 최신 녹화본 그때 제공되니까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CS 답장하는 시간이나 배송 보관 대행 업체를 사용한다고 해도 제약이 있을까 해서요. 또 해외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해외 구매 대행 브랜드 유통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지금 하는 게 국내 유통 브랜드예요. 해외가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쪼끔 그냥 해외 구매 대행 차라리 그냥 내가 해외에서 살면서 그 해외 제품을 사서 네이버 스토어에서 올려서 판매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의 기본 같은 게 궁금하다 하시면은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질문이 올라올 때마다 자꾸 내려가네요. 하나씩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강의 수강 시 카테고리 공산품에 대해서만 피드백 아닙니다. 제가 피드백 해 드린 거 화면 다시 보여 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피드백 해 드린 거. 뭐 제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진을 어떻게 찍으셨는지, 썸네일은 어땠는지, 택배사 설정 어떻게 하셨는지, 사람들이 좀 더 신뢰하는 부분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상품명, 상세 페이지, 그리고 문구, 상하단 문구 이런 것까지 제가 다 피드백을 해 드리는 거고 뭐 제품에 대해서만 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고우식 님이 질문해 주신 게 온라인몰에서 구매한다고 했을 때 받는 분 주소를 고객님 주소로 해서 바로 보내는 식으로 운영하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게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제조사 홈페이지에 있는 상품 안내 템플릿을 복붙해서 올리시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지재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재권이라는 것은 남의 창작물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쓰게 되면은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재권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다 해결을 해 드리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 다음 분 브랜드 상품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옮겨와도 되나요? 안 됩니다. 그리고 구매 대행처럼 하단에 브랜드 유통이라는 걸 따로 명시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상하단에 필요한 반품 교환 템플릿이랑 뭔가 기본적으로 안내해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다 템플릿에 적어 가지고 그냥 전달을 해 드리니까 이런 부분은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거주자인데도 가능할까요? 해외 거주자분들은 저희가 국내 유통 브랜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쪼끔 어려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자가 여러 개이실 텐데 비상주 사무실은 다 따로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비상주 사무실 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도.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신발은 사이즈별로 재고를 확보해 두시나요? 잘 나가는 가는 제품의 잘 나가는 사이즈만 재고를 확보해 두고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재고를 사입하거나 미리 확보해 두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반품 발생 시에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재고 관리 같은 경우는 그냥 제품 초반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주문량이 막 재고를 쌓아둘 정도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구매 대행 형식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판매를 하고 그리고 반품이 들어왔다 하면은 그냥 반품 받아 가지고 똑같이 반품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직업 특성상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 명의도 어려우실 때는 어려우시는 분이면은 브랜드 유통이 좋죠. 왜냐면은 브랜드 유통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그 연매출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 미만으로 하시면은 스마트 스토어로도 얼마든지 개인 그냥 판매자 자격으로도 오픈이 가능합니다. 그니까 이분 정말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하시면서 내가 하고 싶은데 부수입 만들고 싶은데 내 명의가 부족했다. 뭐 다른 명의나 뭐 다른 분들 명의를 하기에도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아이디로 시작하는 개인 판매자 브랜드 유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스 공홈에서는 품절인데 물건을 미리 소싱해서 아닙니다. 이거는 소싱처 같은 것들을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가지고 하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 없이 가능합니다. 그 사업자 등록 없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은 물론 계속 가능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매출이 계속 날면 날수록 이제 그때 이제 '아 매출이 이만큼 많이 나는데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나?' 이제 그때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 초보자이고 내가 부업을 지금 당장 시작을 해 가지고 쪼끔 부수입을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이버 아이디로 시작해 가지고 개인 판매자 자격으로 시작하시면 된다. 그리고 샤오미 같은 해외 브랜드들 국내에서 구매해서 유통하는 거 한가요? 그 샤오미 브랜드를 우리나라에서 사오는 거는 사와서 판매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많이 올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1개 올려서 지금 매출 230 나오신 그 수강생 사례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올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재고를 미리 가지고 있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주도에서도 가능합니다. 그 제주도에서도 그 육지 쪽에 있는 그 창고나 이런 거를 사용하셔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개인 판매자에서 매출이 얼마나 나와야, 이거는 그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간이 사업자에서 개인 사업자로 전환하는 그 매출 기준 있잖아요. 그거랑 동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네이버 그냥 개인 판매자 자격으로 판매를 시작하는 것도 괜찮다. 도약 10기 회원권에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도약 10기 OT는 언제 진행이 될까요? 도약 10기 회원권은 브랜드 유통 그 올인원을 구매를 하시면은 10기 회원권이 포함이 되고, 10기 OT는 진행이 다 됐고 그 진행됐던 녹화본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도약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그쪽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슬랙 공지방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광고비랑 사입비 자본 얼마나 필요한가요?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저는 광고도 안 돌리는 걸로 차라리 추천드리고, 그 경쟁 강도 분석에서 키워드 분석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사입비도 초반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자본으로도 얼마든지 시작 가능합니다. 선생님 수업 일정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잠시만요. 어디 있었지? 네. 9월 3일, 9월 10일, 9월 17일, 24일 매주 2시간 녹화본 강의입니다. 올인원이랑 브랜드 둘 다 녹화본 강의로 진행돼요. 제품을 미리 많이 구매해 둘 필요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이도 그 일정 매출 이상 나지 않은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스콘 쿠키 애용님, 직접 배송을 보내지 않고 처음부터 자동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초반에는 이게 그냥 시작하자마자 저처럼 될 수는 없죠. 시작하자마자 막 뭐 "바로 나 할 수 있어. 자동화 바로 시켜버려." 하는 거는 추천드리는 방법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전체적인 플로우를 한번 사람이 해 봐야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지 고객한테 안내가 할 수 있는 거고, 그 처리대로 그 플로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그만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는 '내가 이거 당장 자동화 시킬 거야. 나 풀 오토로 돌려버릴 거야.' 하는 것보다는 '나는 한 1년 정도는 꾸준히 한번 해 봐서 안정적인 매출이 나는 데까지 한번 해볼 거야.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해볼 거야.'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나킴님, 신발 같은 경우는 사이즈별로 집에 사두고 파나요? 재고 처리는요? 재고 처리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재고 사두지 않아도 된다고. 제가 HJ킴님도 똑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재고는 미리 사두지 않고 그냥 구매 대행 형태로 제품이 초반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파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제잉 님이 아까 코스트코 가셨을 때 싼 물건들이 많았잖아요. 다른 판매자들은 왜 그런 상품들을 안 올렸을까요? 모르니까 안 올리죠. 다른 판매자들이 모르니까 안 올리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지금 수강생분들처럼 나는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그냥 사는 생각만 하지 팔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올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제품들 되게 많습니다. 로마님, 매출이 많아 가지고 세금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세금 다 떼면 얼마 정도 마진인 건가요? 마진 20% 정도 나옵니다, 제 기준으로.
아마도님, 유명 브랜드가 아닌 제품을 상세 정보 페이지를 그대로 카피하시면 안 돼요. 남들이 만든 그런 창작물을 제가 함부로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가지고 사용하시면은 지재권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김민지님, 1, 2만대로 남기면 단순 계산으로 월에 10,000개는 팔아야 강의자만큼 남기는데 그 마트나 온라인몰, 코스트코에서 저 정도로 구매가 가능한가요? 우선은 시작할 때는 사실 초보자 입장에서 적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우선 매출 한 달에 100만 원 해볼래. 그리고 다음에 200만 원 해볼래. 1기 때 수강생분들이 450 정도 나왔으니까 나 그때까지 해볼래. 하면서 차근차근 밟아가는 거지. 제 남자친구도 거기 지금 연파랑 매출 나오기 위해서 6개월, 1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숨에 내가 이걸 하겠다. 단숨에 나 옷도 돌리겠다. 단숨에 나 10,000개 팔겠다. 하지 말고 그냥 차근차근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코스트코에서 저 정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 실제로 제가 아는 그 브랜드 통 하시는 분은, 업자분은 아예 그 지게차를 가지고 가서 그거를 해가지고, 물론 그분은 창고가 있고 매출이 그만큼 나오니까 재고를 사입하신 거예요, 그때. 그분은 그냥 지게차를 가지고 가서 나 이만큼 사겠다 해가지고 하시는 거고, 전혀 구매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트코 같은 경우 홀세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도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요. 그래서 다 잔뜩 사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판매자분들, 그 거기 계시는 직원분들이 저희를 알 일도 없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프라인 가서 사온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 브랜드 제품을 개인이 사다가 리셀하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 아니라고,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오프라인도 그 오프라인에만 한정 지어서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까 자주 묻는 질문에 오프라인 없는데 안 되나요?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그 소싱처 다 정규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요. 주원임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개인 판매자에서 매출이 얼마 나와야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하나요?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을 했을 때 간이 판매자에서 개인 판매자로 넘어가는 매출 기준이 있거든요. 그거랑 유사하다고 들었어요. 한 2천만 원이었나? 이거는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끼롱님, 하나의 카테고리, 예를 들면 의류면 의류, 가전제품이면 가전제품을 정해서 그걸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거다 싶은 아이템이 발견되면 그냥 마구잡이로 판매해도 괜찮을 걸까요? 하나의 스토어에서 이것저것 다 판매하는 걸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신뢰가 갈지, 난잡한 스토어가 되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 부분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해보신 것 같은데, 사실 그냥 생활 잡화점 컨셉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코코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는 그냥 코스트코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올려서 판다라고 하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두 번째로는 소비자 입장에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색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검색을 해서 들어가서 그 페이지에서 보고 하는 거지, 내가 그 몰에 들어가서 그 몰을 전체적으로 보고 그 몰이 통일성이 있는지 난잡한지 이걸 판단해서 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또 자꾸 내려가네요. 잠시만요. 이게 음. 잠깐, 질문을 어디서부터 받았지? 그러면 그 초반에는 그럼 주문이 들어오면 구매하러 가야 하니 저희 5분 대기 중인 건가요? 아니죠. 그 주문서 정리랑 이런 거 제품을 구매하거나 택배 발송 처리하는 거는 퇴근 이후에 그냥 일괄적으로 다 처리를 하면 되고, 그때 가가지고 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제품을 주문시켜가지고 도착한 다음에 그걸 보내시면 되는 거고, 총 강의가 4개인 거죠. 2시간씩. 네, 2시간씩 4주차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이거 제가 녹화본으로 해드리는 거여가지고 내가 따라가기 힘들다 하는 부분은 멈춰가지고 무제한으로 시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초보는 신발을 안 하는 게 낫겠죠? 사이즈나 사입비가. 이것도 사입부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품을 올려보고 반응이 오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꾸준하게 매출이 나는 게 어떤 건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5개씩 제품이 꾸준하게 나간다.
같은 모델이 5개씩 꾸준히 나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입을 하기 때문에 초반에 내가 아직 스토어도 오픈 안 했는데 이거를 걱정하는 거는 쪼끔 너무 큰 걱정이다.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정으로 이번에는 못할 것 같은데 3기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거를 제가 한번 일정을 조율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비정상 구매라고 뜨는데 왜 그럴까요? 어 그리고 이제 로제님 그 코스트코 같은 곳에 할인하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미리미리 가서 재고를 쟁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제 코스트코는 애초에 소매가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예시들 보잖아요. 그 예시들만 보셔도 그 할인 전 가격보다도 가격이 그 네이버 랭킹 최저가보다도 그 할인 전 가격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만약에 세일 기간이 다 끝났다. 그러면 나 어떡하냐 하면 다른 곳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게 제가 판매처들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매출 대비 순수익이 몇 프로나 되나요? 세금 떼고 20% 정도 됩니다. 깔로와 밀크님, 상세 페이지는 그러면 복붙은 안 되고 해당 내용을 참고로 제가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네, 근데 제가 이것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사입했다가 안 팔리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선은 로제님이 걱정하시는 게 사입을 했다가 안 팔리는 거를 사입을 먼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초반에는 구매 대행 형태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사입을 만약에 하는 정도가 됐다 하면은 그 브랜드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제품이 무한정으로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묵혀놨다가 약간 김장 담그듯이 해가지고 나중에 팔거나 아니면은 당근이나 이런 데로 해서 충분히 판매가 가능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초기 자본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초기 자본은 소자본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돈이 없다 하면은 신용카드만 있다면 가능할 것 같고 로우 영님이 강의 일정에 맞춰서 듣지 못하면 다시 보기가 무제한으로 가능하니까 다시 보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하스님 네이버 수수의 사업자 없이 개인으로 시작한 후 매출이 얼마 나와야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고 그 브랜드 유통방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전까지의 매출이나 세금 신고는 매출 내역이랑 그 카드 결제 내역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질문이 계속 이렇게 돼 가지고 강의자님은 왜 여러 개의 스토어를 두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는 이게 계속 되는 건지 그가 궁금했어요. 이게 내가 뭔가 운이 좋았던 건가? 아니면은 브랜드 유통이라서 되는 건가? 해 가지고 그게 궁금해 가지고 했던 거고 그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여러 개 운영한 게 딱히 그렇게 큰 이유는 없습니다. 네. 다음 강의 예정은 없고요. 이제 질문이 너무 많아 가지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도 가능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까지 지금 늦은 시간까지 수업 들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그 강의 후기 리뷰 이벤트도 꼭 적어 가지고 리뷰 그 이벤트 책 그것도 받아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또 이제 만약에 할인 적용해서 결제하고 싶다 하시면은 특강 할인 그것도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